일단은 8번 문제 요거 풀어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좀 잘 해결을 하셨습니까? 두 개가 나왔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라 가지고 저도 뭐 버벅거릴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예. 자, 그래서 읽어보면 발문부터 임원이 5명이 있는데 무기명으로 찬반 투표를 했고 찬성 3표, 반대 2표 나왔지만 반대표를 행사한 임원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임원은 진실만 말하거나 거짓말 말하며 거짓말을 한 임원은 정확히 2명이다. 일단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우리가 제가 어제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반대표를 행사한 임원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제 숫자만 지금 2명씩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지. 반대표를 행사한 임원이 거짓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시면 좀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가 당연히 안 풀리겠죠. 그래서 반대표를 행사한 임원 2명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일단 대화를 좀 읽어보면 A가 자기는 반대표를 행사하지 않았대요. 다시 말하면 이제 찬성표를 행사를 했다 이런 얘기고 B는 늘 반대하던 C가 반대표를 던졌을 것이다. 근데 저 B의 이야기가 지금 또 읽다 보니까 좀 그러네. 저 B의 말투는 뭔가 추측하는 거 아니에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사실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뭔가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여튼간에 저 말이 참이면 C가 반대표를 던졌을 것이고 거짓말이면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C 지난 사업에서 반대했던 A가 이번에도 반대표를 던졌음이 분명하다. 그러면 이 둘이가 A랑 C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참말을 했고 다른 한 명이 이제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D는 반대표 2표 중 1표는 제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E는 저는 찬성했지만 B는 반대표를 던졌음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서로 다 제각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어디서 풀어가야 될지가 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이거를 보시면 이 말이 거짓말이면 거짓만 말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진실만 말하거나 거짓만 말한다라고 했을 때 라고 해야 두 가지 이상의 진술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짓을 말한다라고 하면 저 E가 얘기했던 두 가지 정보 중에 어느 하나만 틀려도 거짓을 말한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E가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전제 아래서 저 E가 하는 얘기가 어떤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A랑 C 중에 찬성 1명, 반대 1명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반대표를 행사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이제 사람 수 차원에서는 나을 것 같은데 만약에 B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반대로 이 둘은 제대로 말을 한 거겠죠. 그죠? 왜냐면 이제 이 둘 중에 한 명이 일단 죄송해요. 찬반이 난다. 참과 거짓. 참말을 한 사람 하나, 거짓말을 한 사람 하나. 그래서 이제 B가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 D, E는 반대로 참말을 한 사람일 테니까 저 사람들의 말을 기반으로 좀 따져보면 반대표 두 표 중 1표를 자기가 한 거고 그 다음에 B가 또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표 2표가 나왔으니까 반대표 요렇게 했다 이런 얘기 아닐까 지금. 그러면 A의 말이 참이고 C의 말이 거짓이고 하면 말이 되나?
그래서 늘 반대하던 C가 반대표를 던졌으면 틀림없습니다. 가 거짓말이라면 C가 찬성표를 던졌을 테니까 그거 말이 맞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하나의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한다. 근데 이게 지금 답이 아니네? 답은 이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하나의 경우의 수가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똑같이 나오셨어요? 안 풀어왔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놓쳐서 모순이 발생을 하는데 놓쳐서 말이 안 되는 건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A가 반대표를 행사하지 않았다. 맞고 C가 반대표를 던졌다. 틀렸고 그 다음에 A가 반대표 던졌다. 틀렸고 그래서 B, C가 거짓말했다. 그 다음에 D가 반대표, B가 반대표, E가 찬성. 요 경우가 성립을 하네요, 일단은. 그럼 이제 그 경우 일단 하나 해놓고 이번에는 D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D는 반대표를 던진 게 아니니까 찬성표 던졌겠죠? 그리고 다른 두 사람, B랑 E가 이제는 참말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C가 반대표 던졌을 거고, 이 참말이면 B도 반대표 던졌을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찬성표를 던졌어야 숫자가 맞네요. 그러면, 이래도 말이 맞군요. 그래서 답을 지금 이제 5번으로 한 모양인데, 왜 앞에 건 안 될까? 제가 표시를 해놓고 제가 못 알아보고 있었는데 저도 지금 답이 4번, 5번 나왔어요. 그러네. 그렇게 해놓고 물음표 이렇게 해놨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지금 아니라는 거죠? 맞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그냥 이제 대화의 일부만 보고 3명, 2명 맞추고 나서 그게 이제 성립하는 경우일 것이다라고 단정 짓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화에서 하는 저 말들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실제로 하고 있는 말이 진실인지 여부와 우리가 꿰어 맞춘 저 상황이 지금 일치를 해야 저 상황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명, 2명을 찾았다고 끝이 아니라 대화에서 나오는 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저 이제 하는 말들이랑 이제 일치를 하는지 저걸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B랑 D가 반대표를 행사한 그 상황도 이제 참말을 한 사람 3명, 그다음에 거짓말을 한 사람 2명 이렇게 이제 그 3명, 2명의 이제 구성으로 저 상황이 지금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제가 풀었을 때도 이제 4번, 5번 두 가지가 나왔는데 풀어보신 결과가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 말은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명, 2명을 찾았다고 끝이 아니고 이제 저 대화에 입각해서 그 말이 실제로 이제 맞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또 거짓말도 있으니까 이제 또 이제 막 뒤집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좀 이제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숙제를 드렸던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다 같이 헷갈린 거는 우리가 맞다는 얘기니까. 됐고.